안녕하세요. 이번 강좌는 106번 피의자 신문에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또는 사경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가 신체, 정신장애로 사물변별,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때나 피의자의 연령, 성별, 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심리적 안정에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고, 구체적 사안에서 위와 같은 동석을 허락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검사, 사경이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판단한다. 자, 피의자를 신문할 때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제도와 관련해서 네 가지가 있죠. 그래서 피의자의 경우, 자, 피고인의 경우, 그 다음에 범죄 피해자인 증인, 피해자인 참고인의 경우 네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는 준용이 되고요. 여기는 임의적 동석만 있고요. 이쪽에서는 임의적 동석도 있고 필요적 동석도 있다. 특히 이제 필요적 동석은 여기에서 13세 미만이거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정신, 신체 장애로 사물 변별,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시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한 가지 더 추가해 보면 피의자와 관련해서 13세 미만, 피고인도 13세 미만이 들어가면 틀렸어요. 14세가 형사 미성년이니까 조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 사물 변별 능력 미약시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이제 피의자니까 임의적 동석으로 가고, 2번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락하는 경우에도 동석한 사람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해서는 안 되고,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게 아니라 동석한 사람의 진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로서의 증거능력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유죄의 증거로 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형사소송법에서 어떤 동석제도, 변호인도 마찬가지고 이런 동석자들이 인정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금지하는 게 두 가지예요. 대신 답변과 진술 번복 유도. 이것은 이 두 가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실 이게 거의 법조문에도 없는데 법조문처럼 쓰이는데, 바로 이제 우리 법이 2008년도에 영국에서 제도를 많이 모방을 했어요. 그래서 PACE 실무 규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대신 답변이나 진술 번복 유도를 금지시키고 있고, 이 부분을 입법 과정에서 거의 전 그 영역의 사람들이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판례 표현에도 나옵니다. 세 번째,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은 것, 이것은 312조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방식에 위반된 증거일 뿐 아니라, 즉 전문 법칙에 따라서 증거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 308조의 즉 위수중이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을 전부 다 얘기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위수중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 침해는 전문 법칙 위반을 넘어서서 위법 수집 증거다. 그래서 그 결과 증거 동의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번째,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 녹화한 경우 피의자 변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피의자 아닌 자가 나왔을 때는 사전 고지해야 된다. 반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피의자에는 사전 고지로 족하고 동의가 없어도 상관없다나, 피의자 아닌 자는 동의를 얻어서 참고인은 동의 얻어 영상 녹화하는 게 221조 1항 2문에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정리해 두시고, 자, 107번으로 가겠습니다. 피의자 신문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이렇게 신문 후 의견 진술로 되어 있고,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말장난 언제라도 얼마든지 이렇게 써도 이거 맞아요. 얼마든지 써도 맞고, 그 다음에 승인을 얻어 의견 진술,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일 때 순서도 잘 기억해야 돼요. 피의자가 1인을 지정하고, 그 지정이 없으면 검사, 사경, 이 순서를
뒤바꿔 놓는 경우가 있어요. 검사 사경이 지정하고 검사 사경 지정이 없으면 피의자가 지정한다. 틀린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검사 사경은 피의자 신문 참여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신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의무다. 그러니까 변호인의 신문 참여와 제한 혹은 뭐 어떤 수사과정 기록이라든지 이 법을 만들 때 수사과정 기록제도 244조의 4 이런 것들을 필수적 기재사항 필요적으로 기재해놨어요. 왜? 할 수 있다 하면은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안 하니까 필요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신문을 위한 출석 요구에 불응 조사실로 불응하는 경우 구속된 피의자에 한정해서 영장의 효력으로 구인할 수 있다. 아까 2번 지문을 보다가 멈췄는데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 검사 사경이 이를 지정하여야 하는 건 아니고요. 지정 안 하고 다 참여시킬 수 있고 지정할 수 있다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앞에까지만 하고 순서만 보고 뒤에를 마무리를 안 했네요. 그래서 지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앞사람이 지정하고 그냥 3명 다 참여시켜도 돼요. 근데 지정이 없으면 1명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 녹화하는 경우 반드시 피의자 내지 피의자의 것은 동의를 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동의를 얻어야 틀렸다. 피의자 아닌 자는 동의, 피의자는 사전고지.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의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게 하지 않은 채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이 피신조서는 증거능력 위수중이라고 그랬어요.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거고 다만 증명력을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틀렸죠.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세 번째, 피의자와 동성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 그 부분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앞에 본 지문이고요. 네 번째, 검사 사경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형법배지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이 형법배지의 신청에 따라 접견하게 하거나 접견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금된 자를 만나는 데는 제한이 없고 그러나 피의자 신문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자, 139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런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과 영상 녹화 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서브 자료로 한번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은 이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하는데 정당한 사유 수사방해 증거인멸의 우려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고요. 이렇게 정당한 사유가 없다.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제한했다. 그러니까 제한이 위법한 경우에서 실제 사안 케이스는 3가지가 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멀리 떨어져 앉으라 지시고 하고 이를 어기니까 아예 퇴거 쫓아내버렸다. 이 부분 아무 이유 없이. 두 번째,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 게 아니라 진술 거부권을 권고한 거. 우리 판례는 어떤 진실 의무 위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공범가담을 권유한 것은 이런 거예요. 1억 줄 테니 증인 좀 숨겨달라.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이런 사안에서 실제로 가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변호인의 제척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법제하에서는 공범가담 권유만으로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세 번째,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제한할 수 있는 경우로는 이제 뭐 순차 청구, 장기 접견, 그 다음에 요게 들어가요. 신문 내용에 촬영 녹음 메모. 특히 신문 내용을 촬영 녹음하는 것 중에서 기억 환경 메모는 제외하고 이런 경우 제한하는 이유는 어떤 수사 서류 비공개 원칙을 침해한다 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법무법인이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침해했다. 법무법인이 이렇게 피의자 신문권을 참여했다. 항상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이 변호사, 개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개인 이름이 아니라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준항고를 제기해야 된다 했고요. 바로 피의자 신문 참여 시 위수중, 동시에 전문법칙 위반.
동시로 간다. 그리고 이제 수사상 준항고와 관련해서 수사상 준항고는 원래 이제 수구압 변호인 참여, 수사기관의 구금, 압수, 압수물의 환부, 변호인 참여 제한 조치에 대해서 가능한데, 일단은 이런 수사상 준항고는 이 두 가지는 이제 보통항고를 준용합니다. 그래서 기간 제한이 없다. 그런데 보통항고는 이익이 없으면 못한다. 그래서 이익이 있는 한도 내에서 가능하고, 두 번째 준항고를 제기해도 집행정지효가 없다. 그래서 계속 피의자 신문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준항고심의 결정에 대해서는 다이렉트로 대법원에 재항고가 가능합니다. 나아가 준항고는 이제 항고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행정소송, 행정법상 취소소송인데, 행정소송이고, 이런 행정소송은 이익이 없으면 못해요. 그래서 소의 이익이 없는 상황에서 준항고 제기는 부적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영상 녹화에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피의자에 대한 영상 녹화, 이것도 외워야죠. 그래서 전 과정 객관적 정황 녹화. 그래서 이제 사전에 고지만 하고 통일가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전 과정 객관적 정황. 그 다음에 녹화 후 봉인하는데, 봉인이 있으면 피의자 측이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영상 녹화물을 재생 시청하게 하고 이의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한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이게 틀리게 나오는 게, 이의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는 게 아니라 재영상 녹화한다. 이게 아니다. 두 번째, 참고인은 동의를 얻어서, 그래서 이런 지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 동의를 얻어 피의자에서 틀렸다 합쳐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상 영상 녹화물은 우리가 본증으로 쓰지 못한다. 유죄인정의 엄격한 증명으로 쓸 수 없다. 본증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나 실질적 진정 성립의 대체 증명 장치, 그리고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기억 환기용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기억 환기용과 관련해서는 피의자, 피고인 아닌 자, 즉 원진술자만 시청하는 거고, 법관이나 검사는 시청 안 되고, 법관이 못 보니까 탄핵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억 환기용 영상 녹화물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검사가 신청한 경우에만 증거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폭법에 가면은, 성폭법이나 아청법과 관련해서는 일단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아닌 한, 가해자가 친권자의 일반인 경우는 제외한다. 친권자면 동의 안 해줄 것 같으니까 이거 빼고도 영상 녹화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 녹화하도록 반드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영상 녹화된 피해자의 진술은, 조문이 피해자라든지 법정 대리라든지 신뢰관계에 있는 자, 성폭법에는 진술조사기인들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면 증거능력이 있다. 증거능력이 피해자의 진술, 영상 녹화된 것만 예외적으로.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에 한정되고 함께 촬영한 진술조서 혹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은 촬영이 돼 있어도 증거능력이 없고요. 그런데 피해자가 이제 유아예요. 유아. 유아까지는 아니고 초등학생 정도 되는데 말을 못해요. 질문하면 고개를 가로젓거나 끄덕이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너 있지 그 살인마 아니면 그 성폭행범 그 이름 들어봤어? 그러면 끄덕끄덕 하면서 뭐라고 하디? 하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조용히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촬영해 놓은 거예요. 이것은 말한 거나 똑같다. 이렇게 해서 함께 작성한 메모를 촬영했다. 이 메모는 진술에 다름없어 증거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이제 증거조사에 대한 게 이게 이제 법원직에 시작해서 승진이나 경찰 채용, 일반직, 심지어 변호사 시험에까지 나온 게 5번인데, 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대한 영상 녹화, 그러니까 피의자로 영상 녹화했는데 공소가 제기됐어요. 자, 영상 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조사, 실질적 진정 성립을 다투면 그 부분의 영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시각 등을 기재한 이런 서면을 첨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여지는 이렇게 보면 돼요. 조작 편집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 녹화합니다. 조사 개시, 언제 시작하고 언제 중단하고 다시 또 시작하고 종료하고, 또 조사실 전체 누가 숨어 있는 곳 옆에서 협박하는 거 막기 위해서
이런 것도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얼굴과 날짜, 시간이 실시간 표시가 기록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요게 피고인 아닌 피의자, 이걸 잘 봐야 돼요. 이게 무슨 차이냐. 이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는 피의자로 영상 녹화했는데, 이 사람을 예로 들면 불기소 처분합니다. 아니면 별건에 해당하는 거예요. 다른 사건. 그러니까 공동 피고인이 아닌 경우, 뭐 이런 것들, 이 사람은 아직 기소가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피고인이 된 피의자,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걸로서 공소가 제기됐을 때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아닌 경우들은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에 대한 영상 녹화물은 대부분 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데, 요거 하나만, 바로 영상을 시작하고 마친 시각, 조사 장소, 실질적 진정 성립을 다투는 부분의 영상,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이런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서면의 첨부 하나만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한번 109번 문제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신청에 따라 접견은 제한 없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 신문에는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의견 진술,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제기, 승인 얻어 의견 진술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수사유관이 피의자 신문에 있어 이렇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 항상 임의성이 인정되는지, 인정 여부는 불문하고, 즉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임의성이 인정되냐 안 되냐를 불문하고 증거 능력이 부정, 위수중으로 간다는 게 원래 판례죠. 네 번째, 사경이 작성한 피신조서는 사경 작성 피신조서 312조 3항 적 내용 인정,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 적 내용 인정. 이건 뒤에 증거편에서 우리가 다 달달달 외워둬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110번 보겠습니다. 1번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의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않은 채 피신조서는 312조 적법한 절차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도 아니고 308조의 이 위수중에 해당한다라고 했고요. 네, 두 번째,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변호인에 대하여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아라, 멀리 가라, 이러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참여권을 제한하는 거 안 됩니다. 세 번째, 피의자가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 행위에 공범가담 권유 제한할 수 없고요. 없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수사기관이 부당하게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피의자에 대한 접견이나 신문 참여를 거부하는 처분, 상대방은 법무법인이니까 417조 준하고 주체도 법무법인이지, 소속 담당 변호사 개인, 담당 변호사 개인은 자기 이름으로 준하고를 청구할 수 없어요. 5번,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진술 거부권 권고, 진실 의무의 위배 아니다, 제한할 수가 없다로 이어져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의자 신문에 대한 얘기를 모두 정리하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피의자 신문에 하나 더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자, 임의 수사와 관련해서 피의자는 알려주고 반드시 동의. 이게 틀렸네. 자, 그 다음 피의자는 피신조서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줘야 되는 게 244조 2항에 있고요. 세 번째, 피의자 등의 신청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피의자의 도착 시간, 조사 개시 종료, 조사 과정 진행 경과 확인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 후 편철하여야 한다로 수사 과정 기록 제도도 필수 제도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112번으로 가겠습니다. 112번에 보면은 진술 영상 녹화에 대해서 또 이어지는데,
피의자의 진술의 영상 녹화가 완료 시 지체 없이 원본을 봉인, 기명란에 또는 서명케 하고요. 영상 녹화가 완료된 다음에 이의를 진술하면 그 진술을 따로 영상 녹화, 이의를 재생 시청케 한 후 이의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한다 그랬고,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 녹화 미리 고지. 자,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 녹화할 때는 조사 개시부터 종료 시까지 전 과정 객관적 정황이 녹화되도록 하고 그와 관련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지요. 자, 그 다음 문제. 진술의 영상 녹화 적절하지 않은 거. 피의자의 진술 녹화할 때 조사 개시부터 종료 시까지 전 과정 객관적 정황. 녹화 완료 시 피의자 변호의 앞에 지체 없이 원본을 봉인,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란에 또는 서명하고 있고요. 요구가 있을 때는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폭력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거부하더라도 거부가 없는 거,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영상 녹화 의무가 있죠. 그래서 이게 틀렸네요. 자, 그 다음 114번 형사 절차상 영상 녹화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 녹화할 때는 조사 개시, 종료, 전과정 객관적 정황. 조사가 행해지는 동안 조사실 전체가 확인되고 얼굴도 식별해야 되고 녹화 당시 날짜,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 녹화함을, 이것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에 기억이 명백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기억 환기용으로 누구에게 피고인 아닌 자에게만 재생 시청하고, 네 번째,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에 대한 영상 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검사는 영상 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조사장들을 기재한 서면을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 우리 앞에서 봤죠. 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대해서만 이런 서면을 제출하고,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에 대해서는 이 서면 제출 하나만 빠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형사 절차상 영상 녹화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 녹화물 공판 준비 공판기일, 피고인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 기억이 명백하지 않은 사항, 기억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피고인 아닌 자에게 재생 시청하게 할 수 있고, 2번 영상 녹화물은 조사가 행해지는 동안 조사실 전체 확인할 수 있도록 녹화된 거, 얼굴 식별, 그 다음 날짜, 시간, 실시간 표시. 세 번째, 아청 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과 조사 과정에 대한 영상 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는 촬영해서는 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족일 경우가 아니라 친권자 일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친권자 일방이죠. 자, 그 다음 19세 미만의 피해자 등에 대해서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촬영한 영상 가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진술 조력인, 법정 대리인 등의 성립의 진정 인정시 증거를 할 수 있고요. 다섯 번째, 피고인이 된 피의자,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 녹화할 경우에는 이건 뭐 큰 상관없네. 진술 거부권 변호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절차와 관련한 모든 부분이 포함되도록 녹화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 다 안 되는데 딱 하나 되는 게 접견교통권이라고 했어요. 틀렸고요. 자, 보증금을 몰수하려면 반드시 보석 취소와 동시에 해야 하고, 별도로 보증금 몰수 결정을 할 수 없다. 이제 보증금의 임의적 몰취 결정과 관련한 판례죠. 임의적 몰취와 관련해서 옛날에는 동시에 했지만 보석제도의 탄력성을 위해서 반드시 동시에 할 필요가 없다. 뒤에 가서 한번 다시 정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 위법한 함정사에 의한 공소제의 그 절차가 법률규정에 위반하여 무효 327조 2호의 공소이각 판결 사유라고 하는 거고요. 네 번째, 244조에 의해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피의자 신문에 동석하여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작성된 경우, 피의자를 대신하여 한 진술 부분, 원래 대신할 수도 없고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은 그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을 충족하여야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의 증거능력 요건을 충족을 별도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다음 수사상 감정유치에 관한 부분까지 하면 이제 감정유치는 사실은 임의수사가 아니라 강제수사인데 그래도 임의수사 부분이 마무리가 되죠. 자, 수사상 감정유치, 정신감정 등 정신 또는 신체감정 일정 기간 동안 병원 등에 유치하는 강제처분이죠. 그리고 감정유치는 감정을 목적으로 신체에 구속하는 강제처분, 법관이 발부한 영장, 즉 감정유치장이 있어야 되고, 감정유치 기간은 미결구금 산입에서는 구속으로 간주하고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해서 감정유치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감정유치, 자, 그 집행은 구속에 준합니다. 단 보석은 제외. 감정유치 들어갔는데 보석 내보내주면 내보내주는 사람도 감정유치 한번 해봐야 돼요. 집행에는 구속을 준용하고, 자, 미결구금 산입 시에는 이제 구속으로 간주하고, 그런데 감정유치 집행 시 이제 구속은 집행정지된 것으로 정지로 또 간주한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합쳐서 보면 별거 아니에요. 원래 이제 30일을 구속하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한 5일을 감정유치해요. 그럼 이 기간 중에 수사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5일을 나중에 더해서 구속이 연장이 되는 거죠. 5일간. 이게 구속은 집행정지로 간주한다는 것은 이렇게 구속을 연장해 준다는 거고. 그런데 이제 징역 1년이 확정이 됐다라고 하면 30일만 빼주는 게 아니라 35일을 다 빼준다는 거예요. 이 5일도 사실상 마음대로 못 움직였으니까 미결구금 산입, 이제 1년이 확정됐으면 35일을 이렇게 제외를 해주는 거. 그러니까 미결구금 산입하는 것은 이렇게 해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감정유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검사는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 유치처분, 이를 판사에게 청구한다. 감정유치장. 불구속 피고인에 대해서 감정유치를 장을 발부해서 할 때 범죄 사실의 요지, 변호인 선임권, 자, 구속에 관한 조문이 준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감정유치는 감정을 목적으로 구속하는 강제처분, 감정유치장을 요한다라고 하는 거라서 첫 번째 문장이 틀려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임의수사에서 118번까지 먼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